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 첫 순서로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 이 시장의 단서를 정하면서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장도 참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역시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좀 서운함이 가득 담긴 단어 같은데요. 어제 뭐 지수 반등도 강했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간만에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다시 하루 만에 대규모 매도로 반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시장에 지금 오늘 호재가 많았었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2차전지 쪽에서는 GM의 깜짝 실적에 이어서 테슬라 모터스도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네. 오늘 참 아침부터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 중심의 집중적인 매도가 진행이 됐고, 삼성전자가 또 신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지수가 밀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호재가 뭐 거의 먹히지 않는 이런 장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펀더멘탈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수급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이 언제쯤 개선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고,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엔 수급 개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그리고 희망은 분명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하긴 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답답하긴 한데 특별하게 섹터별로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지수가 지금 장세가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것이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거나 뭐 단기 급대했던 종목들을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는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 있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지금 손실이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제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이제 기회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급한 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주변 여건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회를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기회를 좀 잡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하반 경직을 보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썰렁해가지고 지수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오늘 뭐 0.7% 하락에 불과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수 이제 추가 흐름 보게 되면 주가 삼각 수렴형의 끝에 모아지는 형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거의 한 곳으로 모여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주가가 한 곳으로 모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조만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 여건 자체가 뭐 지수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저렇게 주가가 수렴하는 그런 관방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지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리고 지금 시장 여건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내일 금요일장 전망은 어떨지 내일의 단서도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네, 내일의 단서는 삼성전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분수령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 매도를 하고 있죠. 네.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는 투자 그 금액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자금들 중에 거의 뭐 7, 80%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뭐 금투세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당장 시장
앞에 있는 변수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매도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 수준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6만 전자가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6만 전자가 깨지면서 실망감이 많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 극도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만 전자에서 6만 전자가 깨진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아도 주가가 더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반발 매수, 대기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멈출 수 있는 상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여기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8조 8천억 정도의 대규모 정부 그러니까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잠재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위기를 타개하려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가져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퀄테스트가 통과하면서 대규모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호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처해지고 있는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악재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들도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 자체가 여기서도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 장세를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슬슬 기회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과연 뭐 기회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잡아가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차전지죠. 제너럴 모터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포드라든가 여기다가 테슬라 이런 깜짝 실적이라든가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차전지 쪽입니다. 결국에 그들 섹터가 실적 호전이라는 또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삼성전자 때문에 호재가 묻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주변 여건 자체가 안정되게 되면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들도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과거 이제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듯이 원전주들도 그렇게 호재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리고 업황 호전 섹터들 이런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단행한 모습이죠. 인공지능 HBM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런 시각들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시장의 어떤 강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놓을 걸 보고 있고요. 네. HBM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도 어떤 기회가 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HBM과 관련된 퀄테스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하고 엔비디아로 HBM이 납품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호재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생태계 차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8조 8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국가들은 반도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만 한국은 좀 많이 뒤늦은 그런 감은 있었죠. 하지만 뒤늦지만 이렇게 정부의 반도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자금 투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쪽에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오늘까지는 별다른 재료가 아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최소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한번 호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는 내년 20에서 30%의 성장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서 내년 매출 성장세까지도 20에서 30%까지 고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강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GM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런 테슬라를 비롯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업황 자체가 서서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묻히긴 했습니다만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는 일시적인 출렁거림, 일시적인 변수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밀린다고 하게 되면 거기가 또 한 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은 아마 시장 전면에 본격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는 조짐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많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기회를 노려봐야 하는데 그때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순서인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만나볼게요. 네, 이 5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지금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앞으로 호재가 나오는 섹터들에 또 속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두 가지 다 업황이 살아있죠. 네. 조선 업황도 워낙에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조선주들도 모멘텀 자체가 좀 나와서 좀 더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업황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고요. 3분기 이후에 올해 4분기하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는 언급드렸듯이 여전히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들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가 내년 이후에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리뷰, 자세한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자 LG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오늘 LG엔솔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도 주가가 0.87%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장 초반에 갭으로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 역시 이제 테슬라의 실적 호전입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의 깜짝 실적에 의해서 테슬라 모터스까지 실적이 호전되면서 전기차 캐집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종목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고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이제 이 정도면은 38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완전히 중간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진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32만 원 선에서 38만 원까지 저점이 높여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전형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형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이 종목은 38만 원 선을 저점으로 주가가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매집 전략을 단행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주들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단기 급락 후에 지금 현재 연이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4680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릴 겁니다.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이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원통형 케이스를 생산하는 이 종목의 강력한 어떤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낙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5,000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밀리더라도 45,000원 정도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우리가 보유하는 전략 좋겠고요.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세운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원 시스템즈 모두 저점을 높이는 추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동국산업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죠. 네.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TCC 스틸이고요.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원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가운데 이 동국
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니켈 도금 강판과 관련된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CC 스틸이 그 니켈 도금 강판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업체였었죠. 그래서 지난해에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던 업체가 바로 TCC 스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 지난해부터 이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했고요. 네. 공장을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야에서 바로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대감이 있고 TCC 스틸의 주가가 올라갈 때 거의 못 올랐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장까지 만들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동원 시스템주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공급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처까지 마련이 됐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앞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개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 폭이 상당폭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계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언급드렸듯이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도 수혜를 거의 못 받았던 종목이죠. 언급드렸듯이 TCC 스틸의 주가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기록했을 때 이 종목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던 것이고요. 거의 시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횡보세가 나타나고 눌림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좀 잡아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6,500원 제시를 들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8,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5,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동국산업 목표가는 8,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세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니저님 저희 만날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또 오늘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여러분들한테 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워낙에 이제 힘들어서 무료 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했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한교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보십시오.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드렸으니까요. 자, 유튜브 가셔서 한교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한 복습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